문득 요즘 나 너무 자주 화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욱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화는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카라 노래 가사 아시죠? 부처가 못 되는 그 순간들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순간에 화가 나는지, 그 화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나는 언제 가장 화가 나는가? 요걸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뭔가 평소에 상태가 괜찮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뭔가 당연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은 회사에 A4 박스가 있어요. 1층에 막 쌓여 있는데 저희는 2층이긴 해도 그게 들고 올라가기엔 좀 무겁거든요. 박스로 되어 있으면 A4 뭉태기가 한 6개는 들어있으니까 무거운데 제가 그걸 이제 매번 옮겨요. 나름 제가 그래도 여잔데 그걸 2개씩 들고 막 옮긴단 말이에요. 그 제법 그럼 오래 쓸 수 있는데 매번 그게 떨어질 때쯤 되면 누군가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신경 안 써서 쓰는구나. 채워 넣을 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뭔가 내가 안 했더니 다들 그냥 없이 막 살아, 막 대충. 그래서 아니 이게 그래도 나도 나름 여자 내가 힘들게 들고 오면 누가 좀 그래도 이걸 좀 나눠서 다들 출력할 일 많은데 좀 그런 것도 좀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시킨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당연한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나만 신경 쓰는 것 같을 때 음. 조금 화가 납니다. 그거 화날 만하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저랑 다 같은 결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홍 언니가 뭐 얘기하는지 너무 공감이 되고 일단 저는 최근에 가장 화가 났던 때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을 봤을 때 좀 그 당혹스러움이란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계속 화를 좀 많이 내시는 분을 만났어요. 어쩌다 보니. 그 어떻게 보면 상사 같은 분이니까 어떻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리고 배우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너무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그리고 잘못한 게 아니어도 내가 조금만 비효율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화를 내니까 막 되게 위축되고 그래서 나중에 위축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스스로한테도 약간 뭐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이 와서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근데 정말 정말 다행히도 이야기가 잘 돼서 지금 그분이 개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 그것도 좀 놀랍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화는 많이 가라앉았고 없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가장 화가 많이 났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을 봤을 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 회사에서 이제 화가 났던 때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코 언니랑 약간 결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한 번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탁 약간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화가 주로 나는데 그 약간 저희가 다 좀 순한 편이잖아요. 사람들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대하기도 하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나중에는 만만해 보인다고 느껴졌을 때가 언제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기에게 공감을 해줄 때까지 계속 뭔가 공감을 종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 말이 맞지?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약간 논쟁거리를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같은 의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엄청 제 의견을 바꾸고 싶어 하고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걸 되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게 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같이 대화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그렇게 약간 느껴질 정도였어요. 나르시시스트처럼 음, 뭔가 약간 비슷한 결인데 저도 진짜 뭘 하든 자기 얘기로 다 끌고 오는 아, 사람들 있잖아요. 아, 예. 뭔가 되게 그러니까 묘하게 계속 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얘기여서 음, 막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내 힘든 걸 예를 들어서 말을 하거나 뭐 내가 뭐 좋았던 일을 얘기하거나 하면 그걸 처음에 이제 들어주다가 결국 음, 나중에는 자기가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야 만족하는 그런 음, 느낌의 근데 음, 그게 되게 반복적으로 되면 이제 눈치가 채게 되고, 근데 그게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본인이 그러는 줄도 모르고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눈치가 좀 없고, 약간 자기 객관화가 덜 되는 부류. 근데 이제 또 막 착하기도 할 수도 있잖아. 이게 순진해서 그러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걸까 뭔가,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가끔 이제는 화가 나. 그러니까 왜 저 나이가 되도록 아무도 이런 눈치를 안 보게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사회화가 덜 됐을까라던가 만약에 20대 초반이거나 하면 아 그래 아직 서로 좀 뭐 이러기도 하고 점점 이제 성장해가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제 바꿔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대에서도 계속 그런다 하면 이제 좀 마냥 귀엽게 보이지는 않고 이제 좀 아 진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화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콩이 말한 것도 분명 누군가가 해주고 있을 거를 자기는 안 하는 거잖아. 다 약간 사회성이랑 음, 관련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눈치가 없다 음, 그래야 되나? 남을 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난 이제 그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그건 음, 나쁜 거야. 음, 그건 너무 나쁜 맞아. 거야. 순진한 거랑 다른 걸 수도 어, 있겠다는 맞아, 생각은 맞아. 드네요. 진짜 약간 다시 정리해주니까 난 파편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음. 것이었다. 뭔가 정리가 확실히 됐어. 자기 어, 중심적이니까 자기 객관화 안 되고 내 아, 얘기만 하고 어. 뭔가 예,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더 생각났던 게 있는데, 그 화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남의 일을 안 해봤는데, 좀 쉽게 생각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의 같은 걸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하면 저희는 업무 시간을 빼줘요. 음. 근데 사실 저는 직무의 특성상 그게 업무 시간을 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그 업무 시간에 빠지더라도 그 업무는 내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의 간 시간만큼 남아서 마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의미가 없다. 빼주시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내가 음. 참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다른 직군에 계신 그 사람들이 너네 상사가 대신 해주라고 해. 막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좀 아무 음. 생각 없이 얘기를 하시거나, 뭐, 너네가 너무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너네가 너무 야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안 해봤으면서,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사람들 진짜 약간, 약간 화가 명치에서 음. 이것도 약간 다시 얘기해 준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영역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최근에 화났던 거 생각해보면 음, 비슷한 경험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촬영에 나오실 배우분들 가끔 이제 모델이나 배우도 섭외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촬영 그 방향에 맞춰서 뭐 약간 나이대를 좀 특정하고 뽑기도 해요. 예를 들어 대학생을 촬영을 해야 돼서 뭐 20대 초반의 배우분을 찾습니다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올려놓거나 공고 자체를 근데 그래서 온 포폴 중에 나이에 맞도록 그런 이제 20대 초반인이라고 포폴에 써 있는 분들을 이제 추려서 뭐 줌 미팅까지 보고 해서 촬영까지 했어. 그래서 20대 초반인 걸로 계속 얘기하고 막 나이 얘기하면서 아, 되게 어려서 좋겠다 막 이러고 했는데 촬영 끝나고 이제 지급해야 되니까 신분증 사본이랑 음,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니까 나이를 막 10살 속인 거예요. 어? 10살이 가능해? 아, 그러니까 진짜 동안이시긴 하더라. 그래서 저도 근데 어떻게 뭔가 그렇게 연륜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리고 나이가 요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관리 잘 하시면 어려 보이시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해는 가는데 캐스팅이 되고 싶어서 좀 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거짓말을 해서 하신 분들 있는데 그걸 보고도 좀 화가 났어서 거짓말하는 것도 전 되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자기중심이긴 해.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합리화하는 거지. 합리화한 거지. 어. 거짓말하는 것도 되게 생각보다 사회에서도 많이 만나긴 하더라고요. 커서도. 음, 그런 식의 거짓말 아니면 뭐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하거나 실제로 안 했는데 이거 했어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음. 무마하려고 거짓말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때 안 했던 거인 뭐 이런 일들도 많고 다 그냥 사람이 문제네.
음, 결국 약간 사람이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빠르게 넘어가서 이렇게 사람한테 잔뜩 화를 받으면 보통 그 화를 어떻게 푸는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사실 아직도 잘 못 푸는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생각해 보자면 좀 시간을 좀 느긋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일을 받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음. 화가 나진 않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여서 차라리 좀 할 일을 좀 미리 해놓거나 운동 이런 것도 그냥 아침에 출근 전에 해버리거나 그럼 약간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덜 들더라고. 약간 나를 바꾸는 거긴 한데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음. 그리고 특히 뭐 운동 같은 경우는 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해. 실제적으로 나의 뭐랄까, 나의 이 얕은 물웅덩이가 조금 좀 깊어져서 화를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음. 그런 착시 같은 거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제가 아침 수영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난 사건이 최근에 있었었는데 진짜 정말 이게 물리적으로 뜨겁더라고요. 몸이 약간 따끈따끈해. 근데 아침에 그 수영 가서 냉수로 샤워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약간 이게 물리적인 건가? 음. 좀 음, 괜찮아지는 것 같아. 아니면 뭐 화도 수용성인 건가? 우울이 수용성인 게 아니라 화도 다 약간 맞아요. 물이 되게 감정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콩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운동, 몸을 막 움직이고 음.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잠깐이라도 내가 좀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릴 수 있으면 좀 그 화가 났던 게 잠깐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서 운동도 하고 수영하고 그리고 저는 그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는 것도 좋아해서 아, 사우나 가서 진짜 탕에 들어가 있으면 좀 그리고 어차피 그 휴대폰도 못 가져가서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도 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뭐 사실 운동을 그 뭐지 헬스장에서 러닝하면서는 계속 뭘 보거나 자꾸 뭔가를 내가 어쨌든 세상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뭐 근데 수영이랑 그 사우나가 좋은 건 핸드폰도 다 놓고 가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진짜 내가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잠깐 이제 세상과 좀 단절돼서 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특히 사우나 가서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셨어요? 저는 그걸 어른들이 예전에 그렇게 할 때 진짜 저걸 어떻게 하시지? 막 뭐 피부가 괜찮으신가? 엄청 뜨겁다 차갑다 이러 저래도 되는 건가? 막 이랬는데 어른들이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답니다.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냉온을 하면 아까 그 오, 콩이 그 얕은 웅덩이가 좀 깊어지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 좀 단련하는 느낌이 약간 아, 무쇠로 그 왜 대장장이가 뜨거운 거 넣었다 차가운 거 넣었다 막 이렇게 하면 좀 그게 강해진다 하잖아요. 독구가. 근데 내 음, 몸을 그렇게 만드는 느낌이 들면서 재련. 되게 음, 맞아요. 나 한번 와, 해보세요. 그게 근데 실제로도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루틴이라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니 음. 씨가 매일 냉수 그 잠수 같은 걸 하신대요. 욕조에 어, 냉수를 얼음물을 막 받아놓고 약간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저는 냉탕에 들어갔다가 따뜻한 갔다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제니도 음, 화가 많이 나나 보다. 그러게. 근데, 불안을 좀 이렇게 식히는 효과가 있대요. 좀 그런. 음, 근데, 아무래도 탑스타니까 아, 우리가 이해 그, 못하는 음, 멘탈 이슈가 있지 음. 않을까. 그리고 사람을 그만큼 많이 만나니까 얼마나 더 아, 음. 부딪힐 일도 아, 많겠어요. 공감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달리기를 많이 했었고요. 밤에 이제 달리기를 하면 얘도 약간 그 폰을 보면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풍경 바라보면서 달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숨이 차니까 그 숨 차고 힘든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이 좀 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고민했었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머리를 비우는 그 시간이 좀 있으면 화가 좀 내려갔던 것 같고, 저는 수다도 많이 떨어요. 막 음. 음, 이곳저곳 이제 가까운 지인들한테 전화 통화 돼? 하면서 막 한 세 명 이상한테 얘기를 하면 조금 내려가는 게 음. 있어요.
기본 보통 1시간 이상씩은 통화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들어주는 지인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매번 그러는 건 아니니까 받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재밌게 그거를 좀 웃음으로 승화시켜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그러네 하면서 약간 웃긴 포인트들도 가져가면서 좀 풀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을 가기도 해요. 그냥 약간 속이 답답한데 이렇게 막 지르다 보면 좀 표출되는 게 있어서 그 자체로도 좀 화가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들 되게 나름의 노하우가 이제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20대 때 우리가 아니야. 근데 안 풀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음.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음. 같기도 해요. 뭔가, 아, 내가 왜 이걸로 화가 났지? 이렇게 좀 상태가 좋을 때는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비슷한 이야기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는 건강하게 화내는 법. 좀 장기적으로 뭔가 내 안에 화를 좀 다스리는 나만의 좀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아니면 방법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참을인을 새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화가 너무 나면, 아, 그래, 참을인을 새기자. 참을인을 자꾸 실제로 약간 되뇌이면서, 아, 약간 아까 다시 음, 음. 재련한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 말을 내가 되뇌이면서 약간 재련하는 느낌을 받아. 아, 뭔가, 아, 그래, 참아. 그래, 참자. 그러면서 약간 한숨 돌리기도 하고 그런 기법도 좀 쓰는데 그 오타니 씨가 그 야구 선수 오타니 씨가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좋은 일들을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뭔가 이렇게 좋은 작은 행운들을 모아서 자기가 이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는다고 운도 총량이 있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이제 나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요런 메타로 행동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아, 내가 이거 참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 내가 참아준다. 진짜 내가 정말 좋은 일 생기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화가 나면 오히려 럭키비키 하기도 하다. 왜냐면 약간 아씨 내가 여기서 나가줘야겠다. 나가주려면 내가 좀 열심히 다른 일을 해야겠다. 오히려 약간 내가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약간 찹쌀떡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을 것 같은데 긴장이 되는 거지. 난 재련하는 상황이니까 아 내가 여기 당장 나가줘야겠으니까 바짝 긴장이 돼서 뭔가 자기 개발은 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더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휴가를 되게 길게 가는 편인데 몰아서 바쁠 때 바쁘고 쉴 때 쉬고 이런 스케줄이니까 오히려 바쁠 때 더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엄청 장기 휴가를 받으면 이렇게 찹쌀떡처럼 이렇게 눌러붙어 있고 오히려 바쁘거나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러면 뭔가 그 짜릿한 감정이 나를 뭔가 이렇게 재려 좋은 검이 되도록 만들어주나 봐요. 완전 공감해요. 작년 이맘때쯤에 엄청 회사한테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음. 이제 너무 막 업무도 과부하가 심하고 힘들고 근데 뭔가 하소연할 때는 없고 막 그러니까 아, 빨리 이직을 해야겠다. 그게 동력이 돼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는 동안 제 걸 이제 봐주시는 멘토님도 눈빛이 달랐다. 하면서 눈빛이 살아있었다. 아주 그냥 그 오, 분노로 이글이글 거리면서 뭔가 해낼 것 같은 눈빛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눈빛이 많이 흐릿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콩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동력이 돼가지고 자기 개발이나 좀 더 생산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돼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화를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는 모르겠는데 뭐 일기나 뭐 이런 걸 쓰다 보면 좀 정리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에 누군가한테 화가 난 거면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저도 화를 내는 성격은 아니니까 막 화는 잘 못 내겠고 그래도 얘기는 꼭 하려고 노력은 해요. 오, 되게 멋있다. 얼굴 빨개지면서 막 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러이러한 점은 나 좀 불쾌했다 뭐 이런 거를 음, 꼭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 얘기를 안 하면 상대방은 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예 안 바뀔 것 같은 사람한테 저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당히 음, 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고, 말이 좀 통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렵고 민망한데,
한번 하면 그래도 속은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화를 막 내 안에 쌓아두는 건 내 손해긴 하니까 그걸 이제 좀 풀려면 줄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음, 그냥 한번 좀 잘 정리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저 사람 말도 안 통하고 뭐 이 얘기를 전할 수 없고 뭐 그런 왜 되게 길에서도 갑자기 되게 무례한 분들 음, 만나거나 할 때도 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그 사람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막 그런 상황이거나 하면 막 근데 그게 계속 기억에 남거나 하면 차라리 그냥 그거 글로 쓰거나 괜찮다. 예, 어, 그러고 나면 조금 감정이 해소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이런 거 예전에 뭐 심리학 책 같은 거에서 읽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그 진짜 내 감정을 막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적은 다음에 그걸 찢어버리거나 음, 하면은 좀 약간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좀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게 좀 해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주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내가 너무 이게 막 요즘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럴 때는 그런 걸 이제 좀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화가 났고 뭐 지금 기분이 어떻고 이런 거 이렇게 쓰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진짜 그 말이 너무 공감되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뭘 쓰고 싶더라고. 근데 쓸 데가 없잖아? GPT한테 그 화를 맞아요. 팍 말해. 근데 GPT가 그 알죠? 그 아첨하는 그 말투. 그래, 음, 너는 정말 너무 힘들만 해. 이러면서 막 진짜 막 미사유를 덧붙여서 말을 해주는데 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메모리 삭제했는데도 그 최근에 그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GPT한테 나를 까줘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자꾸 그거를 넣어주는 거야. 내가 그때도 한 번만 말했는데 그래 너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지? 뭐 그것도 너는 못 이겨내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거 기억하고 있어서 아 이게 진짜 그래 진짜 종이에 써 찍거나 인터넷 세상에 족적을 남기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근데 쓰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 이게 생각으로 맴도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가끔씩은 실체가 불분명한 화도 있잖아요. 뭔가 화는 나는데 왜 화났는지 모르겠는 맞아. 그. 그러니까 음, 그럴 때 글을 쓰면 좋대요. 내가 맞아. 이게 그냥 계속 그 모르는 음. 상태로 화만 나 있으면 되게 안 음. 좋고 그게 더 오래 간다고 왜 화가 났는지 좀 명료하게 정리하고 언어화하고 이러는 게 좀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음. 써도 모르겠을 때도 있어. 그냥 계속 아 음, 모르겠다 짜증난다 막 이렇게 그냥 쓰다가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걸 아는 음. 것만으로도 좀 괜찮다 음. 하더라고요. 아, 그런 순간도 있구나. 약간 불분명한 때도 아, 몇 번 있어요. 네. 가끔, 그러니까 뭔가 엄청 화가 팍 나는데, 저 사람한테 그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왜 화가 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막 저도 이게 일기처럼 주저리 주저리 쓰다 보면 화가 난 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약간 나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맞물렸는데 그냥 뭔가 한마디가 약간 트리거가 돼가지고 화가 난다든지 막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진짜 다더니가 얘기한 것처럼 써보는 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은 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그럴 만했으니까 나한테 그랬겠지. 이 생각을 자동 반사로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걸 내가 포용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결국에 나한테 오는 거야, 이게. 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저 사람이 미친 게 맞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나 같은 일을 겪었으면 엄청 화를 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게 약간 나름의 위로가 좀 된달까요? 네, 스스로 아, 좀 약간 나를 좀 그렇게 몰지 말고 그러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뭔가 다들 화가 나도 잘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고 좀 배울 만한 점도 많았고 화가 많이 나고 있는 이 뜨거운 여름에 화가 많이 나고 있는 저에게 아주 좋은 꿀팁이 되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호스트인데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번에는 키템 추천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